자, 두 번째가 통일의 미래인데, 통일의 미래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래하면 뭡니까? 애들 학원에 어디 보내고, 뭐 좋은 선생님 누가 있느냐, 학교를 어디 보내냐, 아주 그것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 그리고 우리 애들이 학교를 가시면 어디 갑니까? 사회에 나가게 되죠. 앞서 말한 것처럼 또 뭐 복잡한 정치적이고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어떠냐, 또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또 어떤 세상일 거냐가 바로 통일의 미래이기 때문에, 자, 혹자도에서 통일 안 된다, 그러니까 통일의 미래는 막 우리하고 상관없는 미래라 생각하신다면 이 강연을 안 들어도 됩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통일 안 된다. 그렇지만 통일은 나 듣고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통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정말 이런 어떤 그 지금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지고 비정규직이 파치고 정말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탈출구는 통일의 미래가 통일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여론조사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극과극이에요. 극과극. 자, 2017년도 우리의 통일연구원에서 잡는데, 2017년도에 보면 북과 정권 대학 합의 가능한 사회인가 부정적 인식이 엄청 높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17년도가 뭡니까? 핵실험, 부학, 미사, 부학 이때. 모르겠어, 2017년도 뭡니까? 소위 말하면은 우리 한반도도 정사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언제 막 전쟁이 날지도 상당히 위기였던 시기. 이런 위기적 시기 때는 뭡니까? 부정적 인식이 막 높아지죠. 그런데 18년도 한 거의 30% 이상 확 떨어집니다. 왜? 18년 왜 그랬을까요? 바로 4.27 판문점 선언이 되어지고 평창 올림픽에 북 선수들 오면서 뭡니까? 또 남북 화해 분위기가 되니까 뭔가 북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이만큼 낮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뭡니까? 북한이 인도독 지원해야 된다. 그렇다고 더 많죠. 그 다음에 통일문장은 뭐 경제, 이게 나중에 뭐 반박을 하겠지만 이런 데입니다. 그 다음 통일이 필요한 응답 비율도 뭡니까? 2010년 그 어목한 시절에는 50%였다가 분위기 좋아지면 70% 올라갑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남북한이 좀 서로가 위기적일 때는 뭡니까? 부정적 인식,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북한 사회에 대한, 북한에 대한 높아지지만 또 남북 화해와 협력이 더 높아지는 시기에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막 되는 시기죠. 근데 이게 좀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늘 이렇게 뭔가 널뛰듯이 막 바뀌는데, 자, 우리 또 총선을 보겠습니다. 자, 18년도에 아까 남북 정상회담이 막 이루어지고 이럴 때 진짜 뭐 통일이 필요하다 63%입니다. 그 뒤에 남북 간에 뭡니까? 또 정상회담을 했지만은 남북 관계가 그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안 되니까 뭔가 조금 더 떨어져요. 자, 통일이 되면 개선되어질까? 18년도 55%지만 우리 청소년들도 뭡니까? 이런 남북 관계에 따라서 통일에 대한 인식, 통일이 되면 좋을까 안 좋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바뀐다는 것들이죠. 그럼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이 이렇게 좀 널뛰듯이 편차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냐? 근본적으로, 뭐 오늘 오전에 분단체제를 배우겠지만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왔어요, 어릴 때. 자, 라떼는 단이 만화 아시죠? 네. 자, 우리는 뿌리자골이나 만화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습니다. 네. 북의 지도자는 이렇게 괴팍스러운 로 표현되어지고, 뭡니까? 뿌리자골은 뭡니까? 이런 괴팍스러운 지도자의 나쁜 악의 무리들을 무너뜨리는, 물리치는, 늘 이런, 뭡니까? 북은 이렇게 악마화되어 있고, 북은 늘 나쁜 나라라는 걸 만화를 통해서 매일 방영되어지는 만화를 통해서 배워왔던 우리 세대는 뭡니까? 북에 대한 고정적 나쁜 인식이 다 박혀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뭡니까? 세대죠. 끊임없이 보다 보면 뭡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믿고 싶거나 인식하게 되어지는, 앞서 제 착각에서 뭡니까?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왜곡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겪어왔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통일의 인식이 막 넓히게 될 수 없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국가보안법은 뭡니까?
치안유지법. 이 뭡니까 이게? 어떤 시대에서? 일제시대 때 뭡니까? 일본이 독립군을 잡아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이 해방이 되고 군사 독재가 시작되기 위해서 뭡니까? 국가보안법으로 바뀐 거죠. 그럼 뭡니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만든 법이 치안유지법이면 국가보안법은 뭡니까? 군사 독재를 반대하고 나라의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자, 국가보안법에서의 핵심은 뭡니까? 북을 뭐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까?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적이라는 어떤 개념입니까? 물리쳐서 싸워서 이겨내야 될 존재로. 앞서 또리랑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국가보안법 체계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객관적 환경에 놓여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아까 말했던 부정적 인식, 통일은 하면 안 돼, 북한은 나쁜 나라야, 이런 인식을 만들어주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놈 세 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놈, 자, 2012년 때 대통령 후보, 2012년 대통령 선거 때의 한 사진입니다. 홍준표 그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시겠습니까? 앞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정치인들에게 미국이라는 문제를 건드렸을 때 한미동맹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아니다, 잘못된 거라 하고 막 매장당하듯이 우리나라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하겠습니까? 폐지하겠다 뭡니까? 정치적으로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뭡니까? 국가보안법 이런 반복 색깔 논리가 뭡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는 아주 주요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이런 집단. 노무도 뭡니까? 이런 자유한국당, 지금의 국민의힘과 같은 분단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통일을 바라지 않는 정당이 참 부러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제1야당이라는 거죠. 자, 예전에 우리 통합진보당 때 이정희 대표인데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만든 웹진의 한 사진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적을 국회에 들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정희 대표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뭡니까? 한국 사회에서 진보적 정당, 자주와 평화 통일을 말하는 진보적 정당은 이들에게 뭐라는 겁니까? 적인 거죠. 이런 아까 말했던 분단을 유지하고 통일을 바라지 않는 정당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제1야당, 때로는 집권을 해왔던 정당으로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놈들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늘 왜곡되어지거나 편차가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놈은 뭡니까? 우리 말하는 언론입니다. 자, 이게 조선일보인데요. 조선일보 참 뒤에 주제이죠. 일제 치하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천황폐하만이 우리 조선을 살릴 수 있다라고 천황폐하를 찬양했던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두환이가 12.12 쿠데타로서 맞죠? 정권을 잡다 보니까 전두환 장군 만세를 외쳤던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도 재밌죠? 1950년도 뭡니까?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뭡니까? 그때 당시에 북한이 파죽지세로 우리나라가 서울을 막 쫙 진격하고 있었죠. 이 조선일보 입장에서 뭡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뭡니까? 북한을, 뭡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체가 북한이 장악할 수 있게 하는 뭡니까? 북한을 또 칭송해야 돼. 김일성 장군 만세를 호해로 부렸던 것이 바로 조선입니다.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찬양하고 카멜레온처럼 변신해왔던 이런 조중동과 같은 수구 언론들이 또 통일을 우리 국민들의 왜곡된 통일을 실어 만드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던 겁니다. 세 번째 논문은 뭐냐?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바랄까요? 아니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클린턴은 정확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깨뜨리 사고만 치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처럼 남북한이 대치하면서 그냥 분단된 상태로 가는 게 미국한테는 가장 큰 이익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미국은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통일을 바라지 않는 미국한테
남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우리나라 정부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사실이거든. 두 번째, war is business. 이게 뭡니까 이게? 전제는 원래 이 칼날 보면 여기가 빨간색입니다. 뭡니까? 전쟁은 사업이다. 미국을 유지하고 있는 주요 산업이 뭡니까? 군수산업이죠. 근데 군수산업 입장에서는 뭡니까? 전쟁이 나거나 이렇게 서로가 으르렁거리면서 있을 때마다 무기를 팔아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군수산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이 군수산업 입장에서는 뭡니까? 한반도가 통일되어지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권력을 바치고 있는 미국의 군수산업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앞서 말했던 국민의힘과 같은 이런 정당, 다음에 조중동과 같은 수고 언론, 다음에 미국 이런 놈들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고왔던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통일에 대한 왜곡된 인식, 부정적 인식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많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장의 근거가 뭐냐면은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자,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의 논리는 뭡니까? 우리도 엄청 잘 살고 있고 북은 엄청 잘 살고 있는데 통일이 되어지 뭡니까? 북한 사람들 다 어디 살려면은 우리나라 거들난다는 거죠 사실은. 통일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경제도 힘든데 왜 통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 실제로 뭐 여론조사에서도 막대한 통일 비용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인식이 상당히 많은 거죠. 심지어는 뭐 정책연구원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천조 뭐 이 정도까지 막 통일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 이렇게 통일 비용이 막대하게 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말하지 않는 분단 비용, 즉 통일이 되어지면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얘기하면서 뭔가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분단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분단 비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분단 때문에 우리가 국방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게 2017년도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2011년이잖아요. 올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드디어 400조를 돌파합니다. 400조. 단순하게 생각해보시면, 자, 우리나라 국방비에 400조 정도가 들어가는데, 단순하게 국방비라는 개념은 뭡니까? 다른 어떤 나라로부터 침략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국방을, 무기를 만들고 국방을 올바르게 하는 비용인데, 만약에 평화가 통일이어지고 국방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이렇게 들어가는 분담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말해야 되는 분담 비용.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조합미국 우리나라를 주둔하고 있습니다. 맞죠? 북한을 공격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조합미국을 주둔하고 있는데, 자, 2019년도 1차 올해 조합미국 방위비 협상이 되어서 약 1조 6천억 원, 약 5년 동안 이제 6조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미군한테 우리가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6조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조합미군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유지하면서 전기세 공짜로, 뭐 세탁비 공짜로, 다음에 부동산비 공짜로 해서 실제 조합미군에게 주는 간접적 비용을 다 합치면 약 12조가 되는 거죠. 12조? 어디 많이 들어봤는데 뭡니까? 작년에 우리 여러분 다 지배 받으셨죠?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맞죠? 4인 가구당 100만 원. 그때 12조 정도 돈이 들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조합미군이 없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매년 100만 원 정도의 4인 가구 재난지원금, 또 재난이 아니더라도 기본소득처럼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용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합미군한테 엄하게 주는 조합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서는 절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말해야 될 분담 비용. 자제분들 들어가실 나이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저촌들 뭡니까? 분단이라는 특수한 때문에 뭡니까? 국방의 의무라는 이유만으로 군대를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약 541간, 시간, 돈, 그다음에 초 되어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징병제잖아요. 국방의 의무라는 것도 무조건 가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이게 모병제로 바뀌었다.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 군대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냈죠. 그래도 국방 최근에 예를 들면 이런 말 하자면 이준석 같은 애들이 보면 2대남이라고 20대 남자의 이걸 건드리죠. 맞아. 왜 여성들에게만 패트를 주느냐.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 오고 하는데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이 가사점도 줘야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가 뭡니까? 징병제가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남성과 여성 간의 어떤 문제를 딱 이간질시키는 거죠. 근데 사실대로 보면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의무 때문에 가는 건데 상식 생각해 보면은 우리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군대라는 게 또 경력 단절 기간이잖아요. 공부하다 가가지고 사실은 아니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담 비용 이렇게 우리 청춘들이 분단 때문에 나라 국방에 억울한 이유만으로 군대에 가서 소요되어지는 이런 시간들이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면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말하자면 분단 비용이 있습니다. 중앙이고 우리나라가 아까 월리즈 비즈니스라고 얘기했지만은 미국으로부터만 이런 수십조의 무기를 매년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10년간 약 36조 원 정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예를 들면 이 의자가 1,000원이면 1,000원 산 거만 10조, 36조 거예요. 근데 자, 의자가 하나 쓰다가 나사가 하나 빠졌습니다. 나사 끼워 넣어야 되죠. 100원 주고라도. 즉, 미국으로부터 산 무기 구매뿐만 아니고 그 무기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빠져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무기를 샀는데 고장이 났어. 그럼 이거 미국산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산 부품밖에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게 원래는 100원짜리지만 미국이 야 이거 내가 1,000원에 가져가. 그럼 우리 부품 업중에서 하면 뭡니까? 그 무기 자체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무기 구입 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비용이 보수, 유지, 관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자, 이런 비용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통일을 이야기하면 왜냐면 말대로 어디가 있다. 대표님이니까 개방가 어디예요? 모르겠어요. 아, 서폴 진짜. 자, 개방공원입니다. 서폴 어딘가? 개방공원 유명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뭡니까? 좋아하시는 저 트레킹하고 싶다는 건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북한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왔는데 북에서도 개방공원을 가본 사람은 극히 없습니다. 진짜요? 네, 제가 물어보니까 북한에서도 개방공원 근데 왜 없냐? 개방공원이 어떤 종류냐면 제가 보니까 이런 거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뭡니까? 저 그런 영화 있잖아요. 무슨 반지의 제왕, 뭐 호빗 이런 거 보면 완전히 뭐 천연 뭡니까? 막 이런 것처럼 완전히 것처럼 개방공원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완전히 사람이 들은 원시인 그 자체로 지금 담아요. 아니 북에서도 개방공원이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개방공원이 만약에 원시인 그 상태로 근데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 뭐 이런 아마존도 있고 뭐 아직까지 개발이 되는 거 있지만 다 개발이 되면서 훼손되고 있는데 이 개방공원이 그 정도로 남아 있는 거예요. 원시인 상태로. 그럼 이거는 뭐 진짜 말끔하게 고정된 정도가 아닌 이게 개방공원이 만약에 우리나라는 그 유지하면서 만약에 관광화된다면 이거는 막 하루에도 뭐 몇십만 명이 갈 수 있는 이 개방공원 어디서 보시면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가 아까 말했던 군대 가는 이야기 한번 보셨는데 자,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자, 남북이 통일해지면 제일 먼저 정리되는 게 군대 문제입니다. 지금 약 남한이 63만 명, 이건 예비군 다 포함한 거예요. 북한도 뭐 노동적이 되고 다 합쳤어. 예비군 119만 명. 사실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군대를 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남북한이 합쳐지면 군대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야? 우리나라 연구에서 적정한, 뭐 차이는 좀 있지만 주 약 50만 명에서 60만 명이 적정한 군대 수준. 그러니까 통일된 나라의 군대가. 그런데 60만 명이 뭐냐? 요 이론 중에서 남과 북의 직업 군인들만 다 모으면 60만 명이 됩니다. 직업 군인은 뭐냐? 나는 나라 지키는 게 너무 좋아. 나는 군인이 좋아. 이런 사명감으로 직업적으로 일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이 군대를 가야 되죠. 가기 싫은 사람 노선문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치는 거잖아요, 사실. 자, 그러면 뭐냐? 통일이 되어지면은 남북한의 직업 군인만 가지고도 우리나라 군대가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절대 뭐가 바뀝니까? 지금처럼 칙명제가 아니고 모병제로 바뀌는 거죠. 나는 나라 지키는 사람이 좋아하는 월급제로 직업군인제로 모병제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기 싫어 군대에 끌려간다 라는 말, 아까 말한 18개월의 이런 청춘의 시절을 낭비하는 이런 제도는 바로 없어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짐 노브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가장 자본주의에 복무하는 사람이 뭡니까? 돈 되는 곳이 하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이익을 만들고 하는 이 로저스라는 사람이 통일한국은 일본 제치고 세계의 2위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 저는 너무 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쓰리라고 뭡니까? 3위를 한다는 말이 아니죠. 1등 할 수도 있고 2등 할 수도 있고 1, 2, 3등에 모두 포함되어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탑3 그냥 탑3라 하자 탑3. 자, 그래서 자, 뭔가 로저스가 이런 말 했죠. 교통인프라 부분에서 막대한 투자가 도입되고 이 말은 뭡니까? 아까 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길만 놓지 않는다. 여러 가지 부수이 다릅니다. 많은 일자리가 전부를 얻으십니다. 북한죠. 가장 자기들 관심을 가지는 뭐냐? 관광이요. 관광이요. 그다음에 아까 북한의 지하자원. 우리도 막 통일이 막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난 통일 문제 모르겠다지만 뭡니까? 가장 돈에 민감한 이런 투자자들은 뭡니까? 지금 통일 한국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고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담 비용은 분담이 유지되는 한은 끊임없이 들어가야 되는 비용입니다. 근데 뭡니까? 분담 비용은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담이 짧게 한다는 뭡니까? 평화 통일을 빨리 앞당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담 비용은 짧을수록 적고 통일 비용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 비용은 통일이 된 뒤에 아까 회수되거나 복지로 가거나 개발되어서 되어지는 이건 비용 통일의 이익과 접목시켜 보면은 통일 비용은 순간이다. 그렇지만 통일의 이익은 영원하다. 라는 거죠. 또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너무 경제적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분단 때문에 소모되어지는 정치적 영역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방공 색깔로 역시 빨갱이지 국가방법 폐지할 거냐 안 할 거냐 국회에 적이 들어가 이런 논쟁이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또한도 우리가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통일의 미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또 선택하겠습니까? 73년 됐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뭐냐면 우리한테 나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다? 아닙니다.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통일시대를 봐야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잖아요. 애들한테 지금 학원 어디 보내고 졸업생 어디고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마치고 나갈 사회에서 이렇게 남북한에 우리 아이들이 힘을 합치고 통일된 세상에서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그런 세상과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지금 같은 비정규직이 판치고 이런 왜곡된 사회가 아닌 이런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은 현명한 것이라고 믿으면서 통일의 미래 강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